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확인 한 분만 1번 부탁드릴게요. 약간 좀 덜 들리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좀 알려주세요. 2019년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자, 오늘이 2019년 12월 30일 납페일이었고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0년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에 어떻게 주식을 조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또 천차만별로 바뀔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 공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진짜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특히 저는요, 1월 효과는, 그쵸? 1월 효과. 1월 효과는, 우리가 이제 1월 달 되면서 2020년 1월 들어오면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지만, 그 전해의 12월 말. 이 12월 말에 대한 효과는 없어요. 그죠? 제가 지어낸 겁니다. 제가 지어낸 건데요. 이 12월 말에 여러분들이 거의 확률적으로, 진짜 확률적으로 100%예요, 100%. 확률적으로 100%라고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은 한번 속아줘도 괜찮아요. 네, 지금 들어오셨어요. 네, 방금 시작했어요. 방금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녹화 잘 되고 있어요. 녹화 잘 되고 있고, 녹화해달라고 신신당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아이고, 오늘, 잠시만요. 예, 교육방송 중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녹화 장비, 녹화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이거, 확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요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100%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짓말 조금 붙일게요. 거짓말 조금 붙이는데, 거의 100%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책정을 해서 수익을 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면 딱 맞아요. 대신에 자금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왜냐하면 이 자금적 여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세요. 계좌에 자금이 있어야 돼요. 적정 부분의 자금이. 이 자금이 없으면은 도로람이 사버리니까. 네. 그래서 12월 정도 되면 11월 말서부터 12월 정도 이쪽으로 넘어갈 때에는 현금을 약간 빼두는 그런 습관도 필요합니다. 제가 100%까지 얘기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 그쪽 자료에 차익거래에 대한 부분을 한국경제TV 방송에서 했었던 것을 긁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맨 처음에 만들었는데요. 별로 이게 잘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동영상 그렇게 만들지 않죠.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 텐데 거기에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데 차익거래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제일 적기, 12월 말에 적기. 요거는 배당 투자예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는, 그래서 제가 주지를 시켜드려요.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배당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배당을 받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얘기죠. 진짜 요번에 짜스트였었거든요. 저도 12월 24일 날 12월 24일 날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샀어요.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지금 기가 막히죠. 이게 이제 1월 효과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자금적 여유가 있으면은 100%라고 얘기를 한다면 큰 금액을 매매해도 되죠. 큰 금액. 그죠? 큰 금액. 그래서 저는 이게 12월 말에 주는 보너스, 그러니까 신년 들어서 새해 맞이해라, 해돋이 봐라, 그 여행 경비로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 났어요,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10% 난 거.
보통 보면은 제가 목표로 잡고 있는 부분은 10%가 아니거든요. 그냥 3% 정도거든요. 3%. 3% 정도 수익을 바라고 있었던 상황인데 10% 수익이 났어요. 이 3배가 더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회원님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년도 12월 말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두렵고, 부담스럽고,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 들은 것들을 잊어먹었다. 헷갈린다. 라고 한다면, 그때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요. 그럼 제가 우리 작년 12월 달에 교육 들은 사람인데요. 물론 이제 제 회원님으로 계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주지를 시켜드릴 거고 12월 말에 배당 투자, ETF 배당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눈치를 금방 챌 수 있어요. 종목 상담을 할 수는 없지만은 힌트는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월 달에 12월 달 네 번째 주에는 항상 코스닥이 먼저 뜨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코스닥 플러스죠, 그죠?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매년 반복되더라고요. 이거는 이 매년 반복되는 이 부분보다 1월 효과는 더 강하거든요. 실질적으로 1월 효과는 진짜 매년 반복되는 1회 효과니까. 이것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쵸? 자, 이제 회원님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2월 말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현금을 적정 부분 갖고 있다가 두 부류를 사면 돼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살지, 코스닥 레버리지를 레버리지 ETF를 살지. 그러니까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저는 코스닥을 훨씬 더 많이 쳐주니까. 왜? 4월 네 번째 주에 더 많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빠진다라고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연말에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지요, 그죠? 빠진다고 치더라도 배당과 배당 기산일을 지난 배당락이 되는 때에 보정 처리를 해준다. 그 보정 처리해 주는 부분에 의해서 최소한 몇 퍼센트 수익률? 2%에서 3%의 수익률이 그냥 나한테 들어온다. 예. 요번에는 주가까지 같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10% 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예. 그죠? 한 1억 정도의 10%면 1,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000만 원 번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올해. 그러니까 투자금이 한 1억 정도 돼가지고 오히려 깨먹으면 깨먹었지. 물론 급등주해서 또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수익이 나면 뭐예요? 또 깨먹는데. 이게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금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은 내년 3월에서 4월 요때 들어갈 때 ETF 투자는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중천같이 이것도 이때 한다. 왜냐하면 4월달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왜? 4월달에 선거가 있는 상황이 있고 3, 4월달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다 올라오다가 갑자기 300원 빠지는 거야,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거 한 1억 정도 투자하면은 300만 원 날아가는 겁니다. 한 만주 사놓고. 진짜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서 3월달 말하고 4월달 초에 ETF에 들어갈 때에는 ETF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막 사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물론 분배락이 나오면 분배락을 받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분배락에 대한 부분으로 희석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좀 조심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부터 강의 시작을 할게요. 강의로 진행되고 교육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딱딱해질 수도 있습니다. 딱딱해질 수 있어요. 강의에 대한 부분은 4가지 코스로 진행될 거고요. 첫 번째는 2020년 코스피 2500포인트 2500포인트가 가능하냐, 그리고 2500포인트에 올라온다면 어떤 쪽,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 라고
저기 그 분석을 하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강의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1월 효과 따라잡기. 요 부분에서 1월 효과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근거적인 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신유동성, 유동성이 왜 또 나왔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주가가 오른다면 어느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래 그 부분이 만들어져야 부담 없이 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주식시장에 투자한 부분에 수익을 챙겨낼 수 있거든요. 주눅 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절대 주눅 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안 나간다니까요. 내년 12월 달에 제가 이 얘기한 거 그대로 그 들어와도 그때 시장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또 잊어먹어. 그리고 손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잡아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2020년도 개장과 함께 매수해야 될 그 황금 라인 종목 5개가 아니라 여러 개 불러드릴 거예요. 여러 개 불러드릴 거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담당자가 그 회원님들한테 사실상 이제 리딩할 수 있는 그 보너스를 준 겁니다. 그래서 1월달 두 번째 주까지 방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안에 매매를 적어도 3종목에서 많게는 5종목까지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큼 움직이자고요. 거기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지 따블에 따따블 이거 이렇게 벌으려고 욕심을 갖고 들어오진 마세요. 최소한 10만 원은 벌겠다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들어오셔야 딱 맞습니다. 그래야 더 큰 돈이 벌릴 수 있어요. 사심이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서두를 좀 꺼냈고요. 어쨌든 2020년도 스타트, 그죠? 2020년도 스타트, 요 부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1강으로 코스피 2,500선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일단은 저는 2020년에는 정말 돈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상반기 쪽에 좀 집중돼서 돈 냄새가 날 것이다. 만약에 1월 달에 약간 조정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우리는 믿을 구석은 있어요. 2월 달에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3월 달, 4월 달, 특히 4월 달 선거 전에 충분하게 투자에 대한 부분을 빼낼 수도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요. 2020년 대박 나자. 2020년 대박 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좀 크게 할까요? 이걸 좀 더 크게 할게요. 그쵸? 이렇게 크게 하는 게 낫겠다. 그죠? 대박 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19년도 즉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올해에 대한 이슈를 정리를 해봐야 돼요. 제일 큰 이슈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뭐가 있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미중 무역 분쟁이 약간 완화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좀 완화된 부분은 있어요. 그죠? 완화.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니까 바로 신흥국 쪽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튀어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크게 작용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트럼프만 아니었으면은 뭐 미국 지수만 올라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신흥국 지수도 올라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된 게 바로 보호무역이거든요. 그쵸? 아주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었었고, 특히 미국과 중국과 미국의 이 고래 싸움이 헤게모니를 쥐려고 했었던 미국과 신흥국 쪽에서 헤게모니를 좀 나눠달라고 얘기하는 중국과의 세력 싸움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들어오고 작년 말 올 초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G1과 G2의 고래 싸움이고 실질적으로 대리전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이 상황을 예전에 있었던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부분에
여건으로 봤을 때는 투키 DTS의 함정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결국은 G1과 G2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파국으로 간다는 얘기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진짜 실질적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으로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대리전 형식으로, 누군가 대신해서 전쟁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거기에 강하게 어필을 했었던 게 트럼프였었고, 트럼프가 두 지역을 주시를 했었던 거죠. 하나는 이란, 하나는 북한. 북한은 다행히 트럼프와 회담도 하고 회견도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풀렸다가 지금 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나중 문제치고 어쨌든 무역의 부역주의에 의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됐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 여파로 중국은 경기 둔화를 맞게 된 겁니다. 경기 둔화를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요국 증시 대비 부진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던 상황이었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둔화 여기에 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좀 덜 올라왔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진하게 움직였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디커플링 되어 있었던 그 상황이고, 이 디커플링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던 거, 그게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부분도 작용을 한 거죠. 물론 이 반도체 사이클은 2년 주기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2년은 오르고 2년은 내리는 그런 주기적인 반복이 있는 상황에 맞닥뜨려진 거죠.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적었을 거예요. 이따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삼성전자가 아주 시급했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 회사거든요. 반도체의 가격 결정권이 있었는데 시장 가격에 의해서 반도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깜짝 놀란 거죠. 가격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가격을 내리면 내리는 대로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반도체의 가격이 움직였었는데,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하는 이 부분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 설비 투자,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가 남아돌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평택에 공장 증설한다, 중국 시안에 반도체 라인을 증설한다,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못 들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상승으로 전환으로 들어가는 내후년에도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신규적 투자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반도체의 설비를 담당하는 쪽은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야 돼요. 진짜 이거는 맞아요. 그 부분 먼저 설명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하락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여건에서 코스닥, 바이오,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못 벌어지고 야, 이 바이오는 참. 근데 내년에 바이오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종목의 하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물론 이제 그 제약 바이오의 작은 회사들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고, 녹십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좀 이따 제가 그 3부 때, 3강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4강 때 설명드리겠구나. 종목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바이오가 성장 업종인 거는 맞습니다. 바이오가 성장 업종인 거는 확실하게 맞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바이오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만, 진짜 그 R&D 투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R&D 투자에 의해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요런 쪽으로 제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2019년도 이슈, 요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정리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쵸? 쭉 봐왔는데, 하나가 더 남았다. 그 하나가 뭐죠?
당연히 이거죠. 일본의 무역 마찰. 그죠? 이 이슈 이게 하나가 더 남은 거였고 아직도 서운한 부분이 있고 풀리지 않았어요. 그죠? 네, 풀리지 않았어요. 전에는 저도 다이소에 많이 갔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안 갔어요. 전에는 아사히 맥주 참 좋아했거든요. 저 아사히 맥주 입에 댄 지 벌써 아사히 맥주 맛을 잊어먹을 정도니까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일본과의 무역 마찰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요게 반도체의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근데 기회 요소가 훨씬 더 컸었던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기회 요소가 왜 컸냐면요.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하는 부분에 삼성전자, 여기 있구나.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하는 부분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바로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실질적으로 한국 증시, 한국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지만 뭔가 체질을 개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반도체는 위기였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한 80, 70%, 80%가 수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역시 수출주다. 반도체 역시 수출주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 관련돼서 위기에서 기회 요소로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을 책정을 해서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 아까 2년 사이클, 2년 주기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2년 주기 사이클에 상승 초입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의 삼성전자가 지금 뭐 가격이 지금 55,800원인가요?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라도 뭐 사야 되는 거는 맞아요.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된 애널리스트는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라, SK 하이닉스를 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당분간. 뭐 끝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 당분간. 1분기 관련된 요 부분까지는 가능한 거죠. 사실 큰 금액을 투자를 하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 짊어지기 싫다. 종목에 대한 리스크 짊어지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냥 삼성전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삼성전자 사는 게 낫다. 그럼 벌써 두 번째 종목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매수하는 종목은 이 종목을 제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일 크게 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바이오에 관련돼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딱 두 종목. 일단은 업종과 업황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2020년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그 반등 가능성에 상고하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상반기에 주가가 올라오고 하반기에는 주가가 약간 좀 루즈해질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상반기에 올라온 주가의 조정, 기간 조정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상반기에 얼마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경제연구소의 경제연구소들이 제시한 목표 가격들,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15%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500선인 거예요. 지금 2,500선이 좀 넘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2,500선 이상으로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들 그러는 거예요. 2,500선 이상은 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2,600선은 넘지를 못한다. 2,500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남들이 다 아니다 얘기할 때 넘어버리면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길길이 뛰어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분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신경을 써줘야 돼요. 우리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분석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2,600포인트를 못 넘으니까 저도 뭐 그거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럼 2,500선까지는 보자. 2,500 부분까지는 보자. 만약에 근데 추적을 한 여건에서 2,600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목표에 대한 가격을 올릴 거고 목표에 대한 가격을 올리기 전에 우리는 더 세게
주가를 끌어올려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그거를 언제 볼 수 있냐면 바로 1분기에 잠정 실적 아니면 실적이 나오는 그 순간일 거예요. 그래서 JP 모건에서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2,500포인트까지 보고 있지만 이걸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근데 당장에 1월 달에 2,500포인트 간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1월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트렌드를 보고 현재의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 부분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십시오라고 그려놓으세요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전략은 짜드릴 거예요. 전략은 짜드릴 테니까 그래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2019년도에 위축됐었던 그리고 나의 투자 자금이 많이 깨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 부분 이거를 좀 더 가다듬어 보자, 안정을 시켜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건의 근거적인 부분을 자꾸 밀어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 한번 볼래요? IMF 쪽에서 글로벌 GDP 성장률을 이렇게 인상시켰어요. 3.0에서 3.4. 진짜 2019년도 뭐 초반도 그렇고 중반도 그렇고 계속 봤을 때 계속 뭐 GDP 성장률이 빠졌다. 한국은 1.9까지 빠진 그런 상황이니까 2% 깨졌다. 뭐 나쁜 얘기만 나왔지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IMF에서 글로벌 성장률을 경제 성장률을 3.4까지 올렸는데 이렇게 올려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주가가 오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위시를 줄 겁니다. 분명히 트릭을 쓸 겁니다. 분명히 속임수라는 여건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상반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때에 나온다고요. 결과적으로는 4월달에 오를 텐데 1, 2, 3 이 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안정적인 것은 1월 달이에요. 그래도 1월 달은 2020년의 첫 달이고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 주말에 그러니까 요 그 연말에 잘만 준비를 하면 1월 달 뭐 1월 달 말까지 갈 것도 없어요. 1월 달 한 15일, 20일 이전에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을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목표 수익률을 얼마만큼 가질 거예요? 더블에 따더블 그렇게 보진 맙시다. 확실하게 내가 투자한 금액의 10%만 수익을 내자. 그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뭐 1,000만 원에 그러면 10%면 100만 원뿐이 못 나는데 이게 아니라 아니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1억, 2억, 3억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말에 돈을 좀 빼놓으십시오. 연말에 항상 일어나는데요. 배당 투자 관련돼서 배당 차익, 배당락과 분배락에 대한 차이만 알게 되면 요 부분에서 수익은 적어도 확실하게 3% 난다. 근데 10% 난 거잖아요. 이렇게 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성장률은 상승으로 예상됐어요. 그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으면 또 하락을 하겠지만 어쨌든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 자체를 날구긴다는 애널리스트들이 특히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이 상승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안 올라올 수 있어요. 언제 올라오냐고요? 그리고 하락되고 주가가 약간 버블기가 끼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요. 부동산이 잡히는 그 시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당장 나오진 않아요. 큰 상승은. 오히려 4월 달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선거 임박해가지고. 선거 지난 이후에 약간 선거 분위기 타서 움직였다가 그 이후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1, 4, 7, 11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월 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추지 말아야 돼요.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안에 종목 매매는 그때그때 맞게끔 또 대처를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연초니까 이렇게 경제가 움직이는구나. 오히려 상승 예상을 했는데 IMF에서 글로벌 GDP 성장률을 더 올리면 그렇잖아요. 더 올리면 문제는 달라지죠. 그죠? 신 대표, 근데 문제가 있다. 미국 시장 굉장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시장 불안하지 않냐? 미국 시장 불안하지 않아? 근데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따 강의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미국 시장은 버블에 대한 버블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연중 최고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버블에 대한 버블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때 아 주가 안 가는데 아니 조정받을 건데 근데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기다리는 조정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 그죠? 그게 한국 시장이 지금 움직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니 엊그제와 그그저께의 코스닥 시장과 지금 시장하고 뭐가 달라? 차라리 코스피는 그래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니까 있으니까 그래도 인정이 되는데 갑자기 코스닥이 막 올라와. 네, 상황은 이렇게 변한다고요. 적산병이 났어요. 코스닥 지수에 적산병 한번 볼까요? 네, 적산병이 났어요. 네, 코스닥. 네. 봐보세요. 적산병이 났어요, 이거. 와,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뭐가 달라요, 여기에서, 그죠? 이렇게 내렸었던 건데. 하나, 둘, 세 개. 이전의 고점, 이 부분을 지금, 이게 671포인트거든요, 671. 지금 669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이 삼성전환도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삼성전환도는 무조건 굉장히 정확합니다. 만약에 현재의 가격, 이 삼성전환이 전환됐었던 이 상황에서만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올라온 겁니다. 여기까지. 기간이 어떻게 됐든 시간이 어떻게 됐든 어차피 수익이 난 겁니다. 여기에서 더블에 따더블 좋다 이거지.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으면 종목은 더블 나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크게 움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를 뛸 수 있어요? 5% 수익률을 확실하게 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자, 보세요. 주가가 내렸어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팔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여기서 내려섰기 때문에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 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팔았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 이거는 어떻게 해? 결국은 주가는 더 내려온 건데. 예. 포기할 건 포기해야죠, 그죠? 그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 여기서, 이거 이러다가 올랐다가 빠지면 어떡하나? 이거 못 사는 거예요. 믿고 들어가야 돼. 예. 믿을 구석이 있어요, 믿는 믿을 구석.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을 구석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놓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어떤 걸로 말씀드리냐면 이걸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네, 글로벌 경기 성장률이 들어오고 있다. 아이고, 이거 뭐 쉼없이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지금 PPT가 10장을 못 나갔어요. 10장을 못 나갔어요. 여기 10페이지거든요, 지금. 큰일 났다. 40분이 지났는데 이 10장을 못 나갔네. 자,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얘는 3.9에서 4.6%로 예상을 했고 이거는 그쵸.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 관련돼서 제일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수출 비중의 국가는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죠. 이 수출 비중의 제일 높은 부분이 뭐예요? 반도체야. 그것도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즉 한국의 증시가 내년도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가는 거지. 다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진짜 삼성전자만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SK하이닉스만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이론 효과와 그 다음에 종목 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그대로 들어보세요. 아, 그래 남들이 다 좋다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면 경제의 지표에 대한 부분에서는 경기 동행지수, 경기 사이클, 경기 사이클. 일단은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이후에 19년까지 진짜 줄줄줄줄 밀렸거든요. 자, 봐보세요. 그거는 코스피 지수로 보더라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쵸? 네,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게 2018년도인데 2017년도부터 줄줄줄줄줄. 그죠? 여기 해서. 2017년도 그 말서부터 해서 줄줄줄줄 밀렸죠. 그죠? 밀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 자체는 2017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2008년 초 이때부터 줄줄 밀린 거예요. 저점. 그래서 2019년까지 저점을 형성을 했는데 이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반등 가능. 이 경기 사이클이 어디에 영향을 줘요? 반도체 사이클에 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전자. 그게 시가총액이 코스닥을 넘어가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코스닥 전체를 합쳐도 삼성전자를 못 넘기니까. 그쵸? 어쨌든 그 부분이 만들어지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 이 여기에 그 결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한국은 선거 국면과 정치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의 경제 정책이 아마 친기업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소득주도의 기업 정책에서 친기업 성향으로, 기업에 대한 성장, 친기업 성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선거에 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관점이 이동한 거지. 일단은 관점이 이동했어요. 그럼 기업을 밀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간다고요. 자, 그럼 기업을 밀어줄 수 있는 부분에 현대차 있어요. 근데 현대차 제가 얘기하던가요? 얘기 안 하죠, 그죠? 왜 현대차를 얘기 안 해요? 현대차는 내수에 대한 비중이 커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내수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해외의 해외에 대한 발주.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신차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딱히 자동차들이 되게 잘 팔려가지고 이런 얘기는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현대차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형주에서 뭐 살 건데, 그냥 삼성전자. 이게 제일 편할 수 있어요. 그 당연한 거 뭘 알아? 그런데 당연해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안 들면 못 사거든요. 그 확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자, 거기에 미중 무역 분쟁의 완화, 요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좋은 거, 중국의 환율이 조정되고 있고, 중국이요, 미국한테 하도 치이다 보니까, 그래, 알았어. 알았어. 네, 개방할게. 금융 개방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융 개방할게. 그래, 알았어. 네, 기술 이전, 그리고 지적재산권. 일단은 중국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것이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바라는 바예요. 미국이 바라는 바가 한국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이.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의 부담, 물론 이제 요 미중 무역 분쟁, 요 완화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트럼프 입에 의해서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그쵸? 요것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돼요. 근데 트위터를 트럼프의 트위터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쵸? 트위터를 애널리스트들도 트럼프의 트위터, 그거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너무 많이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차라리 해석된 거 볼래?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자, 여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일 무역 마찰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기술력, 그 다음에 소재, 기술력이 있는 소재 상품, 요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소재 독립,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소재 독립에 대한 부분은 한국에 타는 기회예요. 오히려 일본이 오히려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약간 유화의 제스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소재 독립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아까 친기업에 대한 부분, 정치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선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워런보다는 트럼프가 그냥 좋든 싫든 간에 그냥 대통령 해라.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친기업적인 성장 정책, 워런은 분배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애널리스트들 입장, 그러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트럼프 당선 초기를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전에 진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사실은 큰일 났지. 그죠? 한국은 안 올랐으니까.
많이 못 올라왔으니까. 미국만 좋은 거지 뭐.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여기에 또 안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변수예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봤을 때 그래도 2020년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2018년도에 2600포인트 고점 이후에 하락했었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2600선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20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를 예상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그래도 뭐 투자에 대한 부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아직 2200포인트라 보고 300포인트가 남았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 300포인트가 1, 2, 3월 달에 올라오면 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4월 15일이 저기니까 4월 초까지 해서 그럼 한 달에 100포인트씩 올라오는 거예요. 무지하게 큰 거지. 왜냐면 전고 하저면은 어쨌든 간에 4월 선거 이후에도 올라와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죠? 만약에 300포인트 올라오는데 100포인트뿐이 안 올랐어. 4월 그 선거일까지. 그러면은 200포인트는 선거 끝난 다음에 올라올걸요? 그죠? 이게 시나리오를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지금 자꾸 그려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2019년 기업이익. 진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 하락을 했거든요. 기업 이익들이. 근데 2020년에는 20%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요. 상승 예상하는 이 부분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IT 업종이고 반도체지.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끌어 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사야지. 그죠? 그냥 삼성전자 사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얼마까지 갈 건데 신 대표 그럼 삼성전자 얼마까지 갈 건데 저도 타켓 목표 가격이 6만 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6만 원까지 가는 부분에서 지금 가격하고 얼마 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소부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상황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가 유리한 부분에서 주가 상승은 상반기에 다 일어날 수 있어. 차라리 하반기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대응력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 거고, 오히려 지수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반기에 집중해야 돼요. 어쨌든 싫든 좋든 간에 지금은 이 부분에서 한 발을 내디뎌야지 지금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못하고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어요. 차라리 종목별로 매매를 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나아요. 나는 이거 좀 매매할 때 이 종목이 30%, 40%, 50%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난 딱 여기에서 5%만 먹을게. 3%만 먹을게. 정해놓고. 그리고 종목을 갈아치우는 것들이 훨씬 더 나아요. 종목을 갈아치운다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종목을 샀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한 종목을 1년 내내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전술적인 부분이니까 이따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업종 전략에서 20년 성장률 2020년도 성장률 상승 이쪽에 관련된 업종에 대한 상승률이 업종 전략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상승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IT 업종과 반도체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제가 주기는 할게요. 지금 자료에 대한 부분이 너무 방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듣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 흐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듣는다. 그래서 빡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약간 좀 쉬는 타임 갖고 티타임도 갖고 잠깐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니까. 확 하고 에너지를 밀어드려야 여러분들이 받고, 그래 이 부분에서 오늘 내일 모레
예? 해서 1월 2일 날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결론이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결론을 못 내리면 안 돼요. 진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장 주도에 대한 업종과 전략 이건 뭐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기 민감주다. 오히려 운송주들이 훨씬 더 날 수도 있어요.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안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경기 민감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익이 안 나거나 적자 구조에 있는 종목들이 흑자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은 본전치기 하는 거지. 이것만 돼도 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IT 반도체, 건설, 조선. 건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좀 더 포함시킨다면 중국 쪽. 중국에 시진핑 올 거니까. 그죠? 화장품이랑 엔터, 한류 쪽에 관련돼 있는 소비재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계속적으로 언급된 거는 IT 반도체예요. 그렇죠? 만약에 IT 반도체 이외에 만약에 그 신대표 한번 사봐 그러면 진짜 중소형 건설사, 조선주에 선재를 만드는 회사들, 와이어 만드는 회사들, 그죠? 오히려 뭐 지금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현대 쪽, 현대중공업 이름 바뀌었지만 얘보다는 이게 삼성중공업이 날 수 있어요. 조선주. 아니면 물류를 담당하는 조선주, 해운 이런 쪽도 날 수 있죠, 그죠? 자, 그려갑시다. 계속적으로 그려갑시다. 자, 경기 침체의 우려는 2019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완화된 모습,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 정책, 특히 이제 유동성 증가,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신중해 주시고요. 유동성 증가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고, 글로벌 교역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죠? 당연히 글로벌 교역량은 증가할 거예요. 자, 이 유동성 증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각각의 국가들이 이자율을 낮췄습니다. 미국도 3번이나 낮춘 상황이고, 풀린 자금 분명히 있죠. 이거는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미국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지. 하지만 미국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제는 신흥국이 올라올 수도 있어라고 한다면 미국을 받치고 미국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이런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빠져나오는 부분에서 신흥국에서 그래도 안정성이 있고 대표적인 국가 이건 한국이잖아요. 그죠? 왜? 반도체를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유동성, 즉 글로벌적 유동성이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다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이 부분이 전제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완화에 대한 전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뭐 대단히 한번 붙어가지고 뭐 경제 전쟁을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유동성 증가에 대한 부분은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출구 전략을 하기 전까지는 남아있는 자금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미국 주가에 그 유동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제일 좋았으니까, 그렇죠? 뻔한 거죠. 요게 신흥국 쪽으로 뻗치기 시작을 한다면 그게 당장에 1월 달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진 않아요. 3월 달이나 4월 달 이때고 부합되게 된다면 진짜 상고니까 뭐 4월 달, 5월 달, 6월 달도 상반기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끌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도 많이 해본 거예요. 만약에 한 300포인트에 대한 300포인트의 이 주가가 1월달, 2월달, 3월달 뭐 이때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 그러면 4월, 5월, 6월 죽어라고 올라올 거라고요. 오히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는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세워놓고 그 부분에서 선택을 해서 제일
부합되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겠죠. 그쵸?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쏙쏙 들어와야 됩니다. 어려워도 끝까지 들어봅시다. 어차피 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료에 대한 부분이 아주 방대하고 방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 진행할게요. 일단은 교역량이 무역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교역량을 수반을 하는 경기 민감 업종은 뭐냐? 내가 경기 민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굉장히 얘기하죠. 이 경기 민감에 관련돼 있는 여건으로 나가서 진짜 중소형 건설사나 아니면 중소형 조선사, 조선 선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운송주들 요런 쪽에서 진짜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뭐 무슨 정책적인 관련주, 정치 관련주 이거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IT,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운송. 자동차는 그래도 제가 빼고 있는 거고요. 조선 쪽하고 운송까지 지금 늘려가고 있어요. 그쵸? IT하고 반도체만 얘기하다가 신대표가 조선하고 운송까지 지금 끌어들였어.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들이죠. 그죠? 건설도 지금 끌어들였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죠? 그리고 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관련주. 미디어 엔터. 중국 관련된 한류 소비재들.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이런 쪽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었던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면.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IT 업종과 반도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IT와 반도체는요, 이익률이 50%나 증가할 이상.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야, 서프라이즈. 이익 증가요.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1분기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익률에 대한 부분에 50% 증가한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20조에서 3조로 줄었는데 3조에 50%면은 1.5조니까 결과적으로는 4.5조? 그죠? 5조 정도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도 서프라이즈라는 거지. 그죠? 그죠? 그래도 주가는 더 이전 가격으로 회복할 수도 있어요. 기대감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그대로 매수해도 나쁠 일은 없죠. 그죠? 그쵸? 여기에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요게 반도체 IT 업종에서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에너지 소재, 경기 민감까지 그쵸? 너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일단 경기 민감에 대한 부분,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에도 거부감을 갖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일단 구조적으로 좀 바뀔 겁니다. 정치에 대한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바뀔 거고, IT는 어쨌든 한국 산업 구조의 탑 1이에요. 탑 1.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라는 거지.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벤처 육성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T는 살아남을 것이다. IT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돼 있는 여건에서 뭐 지금은 진짜 고령화 사회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진짜 실적을 누리고 아니면은 그 신약 관련돼 있는 그 파이프라인 즉 R&D에 대한 투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기업들 이런 쪽이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종목을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소부장, 그쵸? 일본 무역 갈등에 의해서 만든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이 지금은 한국의 산업 구조 이 자체를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은 5G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입한 그런 나라고 5G 관련돼서 선진국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제는 그래서 부품업체에 대한 수혜. 여기에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죠.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 여건. 근데 한국은요 4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은 부족해요. 이게 희한하게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5G는 먼저 저기 했는데 그만큼 화웨이에 관련돼 있어도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밀리거든요. 부품이나 이런 걸 그쪽에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죽했으면 미국이 화웨이를 딱 집어넣고 제재를 가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G 업종과 5G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는 지금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실성 있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은 반도체다. 그죠? 그리고 IT 업종이다. 그리고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에서 뭐 바이오나 5G 뭐 기타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지만, 만약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 계좌를 통해서 2020년도 1월서부터 두들기기 시작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2019년 12월 달하고 연결되는 그 선상에서 쳐다봐야 되겠지만, 시장이 약간 바뀌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선호,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더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경기 민감주로 들어가 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제일 우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자. 그려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500포인트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이 상반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은 그때 이후에 세워도 크게 늦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조에서 제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뭐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1월 효과가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벌써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1월 달 중순 정도 됐을 때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굴곡을 견뎌내는 투자자들이 아마 3월달, 4월달에 그 전리품, 즉 수익 올라온 부분을 다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당금질을 해야 되고, 슬슬 풍부지를 하고 있는 때다라고 보시면 딱 맞고, 가격적 그리고 자금적 여유, 그러니까 그 부담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일 편하게 삼성전자나 아니면 대형주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풀리기 시작을 한다면 경기 민감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기 민감주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진짜 뭐 여태 2017년, 18년, 19년 들어가면서 진짜 조선주를 매매하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저도 약간 좀 리스키하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있는데, 시황적인 부분에서 그쪽으로 뛰어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에서는 차라리 그냥 IT 부품 이쪽에서 노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업종 분석을 할 때 제가 IT 쪽에 최첨단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을 제가 불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2020년 코스피 2500선에 관련돼 있는 예상 시나리오, 요 부분을 분석을 해본 그런 상황이고요. 분석을 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상반기 쪽에 이슈로 줄 수 있는 부분, 한국 빼놓고 이슈를 줄 수 있는 부분은 1월 달에 브렉시트예요. 브렉시트. 영국에 대한 브렉시트. 그게 이제 올해 말로, 아니 내년 말로 또 연기된다, 이런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타산지석이지, 우리나라의 일도 아닌데. 물론 이제 영향은 주겠지. 글로벌 시장에 공동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주겠지만은,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는 부분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한국 시장은 최소한 2019년도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작용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이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그 교육을 그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마시자고요. 저도 계속 쉬지 않고 얘기를 했었더니 되게 힘드네. 그리고 공개 방송에 있었던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지금도 얘기를 하니까 이거 몇 시간을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게 그 12월 31일 날 교육하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저도 했어요. 안 한 건 아닌데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듣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을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전 종목을 뭐 진짜 어제도 다 봤고 계속 돌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달 초에 딱 잡는 종목이 10배 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종목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근거적인 부분이 어쨌든 간에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경기에 관련돼서 한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받고 소외당했었던 이 지수 자체가 이제는 선진국보다도 여타 개도국보다도 여타 나라들이죠. 나라들의 주가보다도 올해 훨씬 더 강한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게 소위 말하는 또 전강후약죠. 그러니까 전고화죠. 이쪽으로 만들어진다면 상반기의 상승력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력에 대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부동산 시장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아직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정도 상황으로 본다면 한국 시장 괜찮다. 크게 그 리스크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제는 1월 달에 1월 효과를 위해서 좀 전투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그 회원님이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질문이 없는 거예요. 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금 줄줄줄줄줄줄 밀어서 알려드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질문에 대한 부분은요 오늘 질문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건 알아요. 내일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일 모레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하자는 거예요. 그 질문은. 그래서 지금은 그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그냥 프레스적으로 그냥 그 집어넣는 식, 주입식 강의처럼 그냥 아예 집어넣는 식으로 들어보시고요. 제가 쉬지 않고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주시고 그래도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게시의 글로 써주면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계속적으로 보면서